복잡한 이슈와 정책 한 큐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퇴사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집중하세요. 제가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개의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바로 준비 단계와 신청 단계가 그것이죠. 자,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퇴사를 증명하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면 182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개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12개월 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자, 그래서 180일만 버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그 기간만 존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설마 이 180일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신 건 아니시죠? 보통 토요일은요 제외를 하고 주 휴일인 일요일만 계산에 포함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주 5일에 주 휴일인 일요일을 더하면 일주일에 주 6일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 휴일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 휴일은요 일주일 동안 주중 5일을 제외를 하고 주말 중에 1회의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다른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일요일을 주 휴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에 주 휴일인 일요일을 더하면 일주일에 주 6일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180일 근무 일수를 채우려면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로 계산된 것이니까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에서 8개월로 근무 일수가 늘어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회사와 손절하기 전에 꼭 미리 받아놔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바로 이직 확인서입니다. 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사하시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게 좋은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저 이직 확인서 좀 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보통 이 사업주는 10일 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도 확인을 했겠다, 이직 확인서도 내가 발급받았겠다, 호기롭게 퇴사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뜹니다. 귀하는 실업 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경우는요 이직 확인서가 발급은 됐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서 발급받은 이직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바쁜 와중에 고용센터까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신청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스텝인 신청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죠. 자, 신청 단계에서 이 세 가지만 완료를 해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5분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용24에서 구직 신청한다. 두 번째, 온라인 교육 신청. 세 번째,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24 로그인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클릭을 하시면 구직 신청을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이력사항을 입력을 하고 제출해 주시면 완료예요. 자,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라는 구직 등록 확인증 고유 번호가 나오니까 요거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귀찮긴 해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클릭을 하시고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빨리 함께 하면 안 되고 교육 시작 후에 7일 이내에 미수료를 할 경우에 재수강해야 되고요. 30분 동안 별도의 조작이 없다,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기억하면서 수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교육을 모두 수강을 하셨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이후엔 바로 관할 고용센터로 후다닥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용센터로 가실 때는 반드시 이 신분증과 발급받으셨던 이직 확인서를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2 법칙. 자,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2개월 내로 신청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퇴사하기 전에 이직 확인서 발급 필수. 회사 요청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 전에 구직 신청, 교육 시청
그리고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완료할 것. 자, 그거 아셨나요? 실업급여 회차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얕보시면 실업급여 못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실업급여는요, 보통 일반 수급자와 장기수급자로 구분하는데, 구분의 기준은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인지 210일 이상인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면 일반 수급자고요, 210일 이상이다 장기수급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구분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 수급 횟수와 회차별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먼저 1차부터 4차까지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모두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동일합니다. 자, 1차에서는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1시간가량 교육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자 지정부터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되니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부터 4차 기간까지는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이라든지 구직 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직활동은 고용24 채용정보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등록을 하시고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구직 외 활동이란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 특강 수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부터 4차까지는요, 이력서를 내던지 강의를 듣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둘 다 강의로 대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5차부터는 이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가 찢어지게 돼요. 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2번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2번 다 강의로 대체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한 번은 반드시 이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돼요. 실업급여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 빨리 취업하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기수급자의 경우도 좀 비슷해요. 5차부터 7차까지는요, 4주에 2번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은 반드시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오직 구직 활동만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취업하라는 거겠죠. 자, 어쩌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 의무사항 반드시 지키시고 취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가 되시는 분,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10일 이상이신 분들. 자,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모두 1차는 집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필수다. 그리고 2차부터 4차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는 4주 1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택 1, 그리고 5차 만료일까지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그리고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택 1, 그리고 5차부터 7차까지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그리고 8차부터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하다. 자, 실업급여 실직했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정당한 실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주변에 실업급여 타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는 180일 동안 근무했으니까 사직서 날려버리고 딱 실급 신청해야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직 확인서를 보면 이직 사유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직 사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에 해당돼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자, 먼저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돼서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회사가 권유해서 사직을 하는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단순 해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해고는요, 근로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정의가 일방적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은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그래서 이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 필요 없이
퇴사하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자가 너무 아파. 질병이나 뭐 부상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진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증빙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증명을 해야 되고, 진단서에는 앞으로 몇 개월간은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료 후에도 근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퇴직일 이전에 30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니까 이 정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뭐 가족의 질병으로 근로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간호를 해야 돼서 자진 퇴사를 했다면 이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비슷한데 임신과 출산, 뭐 육아 때문에 자진 퇴사할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보통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을 좀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 회사의 귀책 사유라고 하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뭐 임금 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그리고 임금 체불 확인서, 요거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 통장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갔어. 그래서 내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었거든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판교라서 왕복으로 내가 3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럼 나도 실업급여 대상자였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될까요? 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곤란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전에 출퇴근이 곤란할 것 같았다면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입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된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퇴직 사유는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약 만료, 두 번째 권고사직, 세 번째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네 번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다섯 번째 회사의 귀책 사유, 여섯 번째 통근 곤란. 자, 지금까지 요약왕 이사였습니다. 다음 요약 또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